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마리가 보일 듯 잡힐 듯 거의 다 잡혀가는데요. 용기가 필요한 시절인데요. 어지러운 세상 한 줄기 빛으로 어른으로서 국가의 원로로서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처리가 지금 뭐 곧 될 듯 하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많은데 아직 이재명이는 계속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아주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지럽게 된 것에 현재 정치권에서 발생한 어지러움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그 어지러움 생산의 핵심 고리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몸통으로서 자금 흐름, 나누어 쓴 거, 뭐 김용, 정진상이 뭐 20매덕, 뭐 428억이 잠겨 있다. 이건 부차적인 얘기고 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로 1조 내외의 민간업자들에게 수익이 가도록 설계를 한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 결제 시행 결제 네. 요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1조 내외의 수익을 김만배 일당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거기 이제 자기 목도 있겠지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모두 갈라먹기를 했는데 이걸 조속한 시일 안에 업무상 배임죄로 진작에 구속했어야 돼. 그러게요. 진작에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해서 배임죄로 다스려서 판결이 나면 그 일당들의 주범은 이재명이고 네. 다 그 공범들이니까 이게 배임죄로 인정되면 배임 행위로 인해서 생산된 1조 내외의 수익은 몰수 추징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 몰수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판결로 몰수 추징 그러니까 국고로 들어오는 국고로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돈이 현재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있으면 그냥 몰수하는 것이고 네. 이걸 갈라먹었다 하면 갈라먹은 골수를 따라서 전부 토해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몰수 추징. 토해낸다는 얘기는 쓴 것도 토해내야 돼요? 쓰고 토해내는 거 아니 쓰고. 가령 이제 흥청망청 무슨 아니, 그러니까. 뭐 룸사롱 가서 뭐 흥청망청 자기 말할 것도 없어요. 고속 사고 이런 것도 다 토해내야 되죠? 8조에서 약 1조의 이게 초과이익 발생된 거 이걸 갈라먹었잖아요. 네. 지금 갈라먹었는데 룸살론에 가서 술 처먹은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시계 막 롤렉스 사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주범들이 물론이지 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쓸어 담는 게 몰수 추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추징의 어려움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이재명을 이게 빨리 몸통으로 네. 빨리 아니라 신속히 네. 신속히 구속. 잡아야 된다. 네.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지금 이재명 파동의 핵심은 이재명이라는 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것을 네. 경기지사 선거에 나와 가지고 그때 토론장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을 묶여 있었거든요. 네. 그 그건 못 대법원에 나오는데 가서 이제 정치 못하는 그게 거죠.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지. 그게 어떻게 무죄가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지사직도 날아가고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입후 못하니까 오늘 이재명이가 이게 날뛰는 무대에 등장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만들어준 것이 권순일. 대부분 판결이고 주심이 권순일이다. 권순일, 예. 그 권순일과 김만배는 재판 거래한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현재 드러난 게 네. 그 대법원 판결 나기 전후로 그 전에 7차례, 네. 그 후에 한 차례, 8번. 8번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그 판결 나고 3개월 뒤에 대법관직을 사임을 했는데 1,500만 원씩 월 네.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모셨다. 네. 그리고 권순일도 50억 클럽의 멤버다. 네. 그러니까 그 멤버의 50억도 권순일에게
몫이 있고 편의상 우리 회사의 고문이라는 그런 이제 대외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1,500만 원. 네. 저 변호사 60년 됐는데 네. 1,500만 원짜리 그 고문 변호사 해본 일도 없어요. 아니, 그 우리나라 최고의 박찬정 한 변호사님도 일 없어요. 1,500만 원 고문 변호사 한 적이 없어요? 한 일도 없고 사회이사 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고.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좀 민망한데 저는 거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니, 권순일이 아니 내가 7, 80년대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다. 네. 그 이런 변호사에게 재벌 사건 큰 거 오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반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여간 그건 제 사적인 얘기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이죠. 변호사인 우리도 대법관을 못 만납니다.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대법관이 개별 변호사 네. 안 만나줍니다. 왜 안 만나주는가 하면 대부분은 서류로 갖고만 재판하는데 뭐 때문에 만납니까? 그렇죠. 오해도 사고. 그 오해 사고 또. 김만배가 그렇게 쉽게 8번을 내가 내 피부치 사건으로 몇 년 전에 이 주심 대법관을 만나려고 노력한 일이 있는데 아주 야멸차게 거절당한 거. 요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재판 거래가 유죄가 확실해 현재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권순일. 네. 권순일에 대해서는 우선 표면상으로라도 부정처사 후에 수뢰한 경우 네. 사후 수뢰죄 최소한도로 1,500만 원씩 여러 달 받은 거 그거 갖고 묶을 수도 그다음에 있고 55 클럽. 그 외에 썸씽이 있다고 하는 건 누구 눈에 다니까 김만배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얘기 자꾸 엮기로 갔으니까 나온 김에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만배가 어제 아침에 석방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대장동 게이트의 업무상 배임 공범 중에 하나거든.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진상. 그리고 그 꼭지점에 이재명. 그 사람들 공소장에도 네. 이재명의 이름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한두 그러니까 번이 아니라. 공범을 빼고 나머지 재판을 요구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1심 구속기간 만기가 돼버렸단 말이야. 네. 그 김만배를 어떻게 풀어놓느냐. 이거야. 김만배는 재판 거래에 이게 혐의도 있는지 그 외에도 김만배가 주범으로서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게 대장동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재판 거래 사건으로 별건으로 영장을 청구가 구속 상태에서 이걸 쪼개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김만배의 석방 전과 그 후에 언론을 보면 유동규처럼 김만배도 폭탄 선언을 하려나 얘는 잘 하지 않을 애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TV 토론을 이쪽 저쪽 편이라고 해서 하는 걸 보고 제가 하다가 기가 차가지고 이게 검찰이 지지부진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겼다. 자가 어떻든 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네. 권순일을 때려잡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 권순일 잡으면 55 클럽에 들어간 권순일 그거 또 다 몰수입니까? 그다음에 순차로 다 몰수예요? 걸려드는 거지 그거. 네. 아니 그 돈도 권순일이 받은 아니 것도 이게 제가 좀 말이 험한 말로 써서 근데 다 때려잡을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다 때려잡아야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즉각 사법 처리, 권순일 즉각 사법 처리 이걸 신속히 해야 되겠다. 이걸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168명, 169명에서 그 이재명 의원 빼고 168명을 이재명 이재명파의 강경파들이 네. 나서 가지고 이게 포로 상태를 말해요. 그 속은 지금 부글부글한 게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도 현재는 강경파들이 나서 가지고 네. 이게 회를 치고 다니니까 말이지 지금 어떤 현상이 계속되고 있느냐. 첫째로 국회를 황폐화시키고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국정조사권 발동도 지금 발동할 시기가 아니지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45일간 이걸 쇼업해가지고 세월호 유사사건으로 몰아가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월호하고 이번 이태원 사고하고 비교하면 그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는 어린 학생들을 선실에 가두어 놓고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200 몇십 명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 아마 선장하고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살인죄야. 그러나 현장에 간 해경이
그런 상황 아래서도 한 200여 명을 구출했거든요. 이런 사건하고 할로윈에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일어난 그 사고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그렇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세월호 연결시켜가지고 최고의 애도는 윤석열의 퇴진이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퇴진이다. 이게 터무니없는 일로 말 유가족들을 부추겨갖고 민주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모의 민변이 앞장서가지고 요걸 또 민변이 나도 변호사지만 요걸 변호사 시장으로 본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유가족 대표라고 이게 기자회견하는데 이 써준 걸 읽는 걸 보니까 누가 써준 거예요. 민변이 써준 거예요. 써줬네. 거기에 보면 죽은 내 아들 살려내라. 진정한 사과를 해라. 그 진정한 사과 윤 대통령이 몇 번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체벌하고 아주 딴판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이제 국정감사회가 이게 소란을 피우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이런 과정에 언어 폭력이 횡행해가지고 자라는 2세들에게도 그러고 국민들에게 언어 감각을 둔화시키고 그 점에서 트라우마를 생성케 하는 요인들이 우선 김의겸 대변인의 그 행태 7월 19일 밤 12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청담동 어떤 카페에서 변호사 30명하고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이 그래서 술자리 파티에 참석하고 노래까지 불렀다 하는 이 사건. 이걸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상무장관에 대한 질문 형태로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를 제기해가 지금 그게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다 가짜로 판명되고 요거는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국회의원으로서 이걸 국회에서 질문하려고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밤중에 3시간을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그 변호사라 그러면 법무장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랬다 크로스 체크 최소도 해야 되는데 더 팩트인가 하는 데서 자료를 얻어가 그게 이제 첼리스트란 여자애하고 그 애인하고 주고받은 말 그 녹취록이 요새는 말이야 무슨 녹취록만 있으면 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게 돼. 이거를 더 팩트가 그대로 이걸 폭로를 하니까 나는 더 팩트와 협업을 해서 내 보좌관들이 주말에 잠을 못 자고 이걸 전부 풀어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어. 협업이란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했어요. 김의겸이가. 초범? 협업. 초법? 협업.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했다고 협업을 했다고 김의겸이가 폭로를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예. 협업했다고 그랬어. 더 팩트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국회의원이다. 이걸 장관에게 폭로를 한다 그러면 그냥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 그런데 김의겸 씨가 청와대 대변 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니까 불확실한 걸 가지고 헐뜯지 말고 크로스 체크를 하라고 얘기한 게 김의겸 그게 어록으로 남아있어.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허위사실 폭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이 손해배상을 물리게 한다 하는 입법한 거 그거 알고 있었지. 그게 다 민주당이 한 짓들인데 이 일은 크로스 체크고 뭐고 없이 그냥 포워드. 자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게 확실히 거짓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어제 김의겸이가 한 말이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랬지. 사실인데 사실로 밝혀졌는데 또 사실인 것 같은데 유감이다. 유감이란 말은 한자 그 뜻대로 내가 감정이 있다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나 속죄한다, 사과한다, 사죄한다.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게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어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과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 말이 또 염장을 지르는 것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돌아가도 그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국회의원이요 이게? 이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흑석대감이라는 예. 이름을 얻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가 지금 EU 대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환담 중에 한 말을 왜곡 보도를 해갖고 EU 대사가 외교부에 항의를 해갖고 예. 그건 사과를 했어요. 예. 그게 외교 참사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이렇게 하고도 그 국회의원직이 유지된다. 이게 비례대표인데 공직선거법을 뭐 묘하게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민주당이 둘러리 정당 최강욱 변호사 등 이상한 걸 만들어 거기 번호를 배정받았는데 처음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가 김진애 1번을 쫓아내고 요걸 승계해갖고 한다는 짓이 지금 이런 일을 한다면 이 헛발질을 계속하면 이게 양심 그 자들한테 무슨 양심을 기대합니까? 정의 공정을 표방하는 한겨레 신문의 기자 출신이라고 한다면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써야지. 그 한겨레 신문에도 뭘 바래요? 김의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해야 되는데 한겨레 신문 이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언어 폭력이냐. 막 두드려 패는 소리 해놨고도 그 다음에 뭐 유감이다 뭐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그런 일을 하겠다. 이거 쫓아내야지. 그것도 젊은 장경태란 친구도 참. 장경태도 이게 주목할 인물인데 이 진짜. 동대문구 갑군과 을구에서 이제 당선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도 1년 반 뒤에 동대문구 유권자들은 나를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인, 윤 대통령 부부를 킬링하는 전사로 나선 것 같아. 그게 사명감이야. 그 이번에 이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그 심장병 어린이 센터 그를 방문해가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걸 이제 애들 돌보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어떻게 시비를 거는 거니까 조명 시설을 갖고 가서 조명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돌보는 사진이 잘 나오게 찍어가지고 연출을 했다 이렇게. 이것을 PR을 했다. 이래 얼마나 사악한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조명 시설 갖고 간 일도 없고 조명 장치 한 일도 없다. 외신에 보도됐다. 외신의 조사에도 보도된 게 없다. 없어요. 외신에 난 걸 보니까 그 사진에 이 음명으로 봐가지고 조명이 써진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된다.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고발해야죠. 제1야당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고발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 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고발당한 야당 의원인데 장준하 선생의 가는 길을 본받아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는 더욱 정진하겠다. 장준하 선생이 관뚜껑 열고 나올 일입니다. 진짜. 어디다 지를 장준하 선생한테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장준하 선생하고도 이런 폭력적인 언어를 써도 그 유권자들이 잠잠하고 1년 반 뒤에도 찍어줄 것이다. 우리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가 뭐 지역 연고 무슨 좋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 싫어하는데 이념적으로 이런 점 저런 점 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국회의원은 안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국회의원은 이게 1년 반 뒤에 동대문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지 지금 화면에 나온 표정 보면 그 말하고 의기양양합니다. 아마 응원글이 막 그게 쏟아진 것 같아. 내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잘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글이 쏟아지지 않고야 그런 표정을 할 수가 없지. 이게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운영할 유권자로서 자질이 있느냐.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이라고 하는 데 대한 구성원으로서 동대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있느냐.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은 이 과거 국회에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사무총장이가 요직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말하는 게 아주 반듯반듯하게 생기고 이게 아주 인상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친명 핵심이 돼가지고 어제 그저께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도대체 이게 부드러운 말 같은데 이거야말로 심각한 폭력 행위래요. 언어 폭력이라고. 그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같아. 그 경찰 병력이 많이 동원돼가 그날 그 경찰이 많이 동원되지 않아서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같은데 청와대 외곽도 엄청난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네. 그 바깥에는 수도 경비사가 있고 그 중간에 경찰이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이 경호실이거든. 그러니까 그 경찰 병력은 그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따름인데 그날 밤에 특별히 대통령 경호를 강화해갖고 그게 뭐 경찰이 대부분 빠져나갔다 터무니없는 말을 이렇게 어느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유검 무죄고 무검 유죄라고. 되도 않는 그러니까 유전 무죄, 유권 무죄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이제 패러디한 말인데 그러면서 진실은 덮여지지 않는다. 포연 대포로 쏘고 총으로 쏘니까 전방이 이렇게 흐릿해지잖아요. 네. 이 포연이 그치면 드러나는 것은 진실이다. 근데 좋은 말은 이렇게 밤새 그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말 만들어내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 철딱선이 없는 소리까지 질러대면서 이 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검찰이 말이죠. 대장동 게이트 이게 윤석열 정권 5월 10일 들어서고 수사 착수한 거 아니죠. 예. 작년 10월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돼도 감옥에 간다. 설훈 의원 등. 그리고 이 정세균, 이낙연 후보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때문에 저 사람 대통령 후보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 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문재인 검찰이 떠밀려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동안에 낚시에 비유하면 이게 낚싯대를 들여온 거예요. 여기 누가 와서 물지 않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따다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요거만 건져 올렸는데 지금 투망을 해. 투망. 어망을 던져가지고 싹 끌어당겨서 큰 그 송살이 다 걸려오는데 그 제일 대가리가 이재명이 아니냐 그렇죠. 이 말이야. 네. 이재명. 그렇다면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 이 검찰이 네. 예산국회 끝나는 순간에 영장 청구를 해라. 네. 뭐 법원에서 한번 기각을 한다. 그럼 또 해라. 그 네. 국민이 판단할 거다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 권순일 동시 처벌하는 절차를 밟아야 네.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갇혀 있는 이 뿌연 음습하고 더럽고 냄새 나고 말이야 언어 폭력이 횡행하고 국회가 국회답지 않고 말이지. 예? 야당이 제1야당이 과반수 이석을 넘은 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그래서 우리 헌정사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지난 주말에 장외투쟁에 나온 민주당의 7명 중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게 황운하 의원이란 자야. 네. 이게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꼭지점의 최고 주범인데 그 사건이 기소된 지 3년 동안 1심에서 그러게. 이게 미적거리고 이게 이 사법부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 말이야 이게. 네. 이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으로 인해서 전개되는 이 응어리를 드러내는 길은 그를 격리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네. 자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168명 국회의원들도 분기 탱천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당신들 끌려가고 있느냐. 네. 어떻게 끌려가고 있느냐. 헌법 46조를 기억하라.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예. 그 다음에 저는 정대철 고문 등 고문단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뭐 지금 생각난 대로 얘기하면 정대철, 그 다음에 권노가, 문희상, 정동영, 한화가 뭐 이낙연, 정세균을 예. 비롯해가지고 김원기 과거에 80년대 저와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한솥밥을 먹었던 다 그 동지들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 다 동지들이고 그런데 그 민주화 투쟁을 공유하는 나의 입장에서
왜 그때 기계를 못 살리느냐 이거야. 당의 고문이 돼가 좌장이 돼가 나이 60, 70 넘어 80대 들어선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가지고 이재명이를 나무라지 못하고 뭐가 두려워가지고 168명 국회의원들을 매제를 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이 원로들이 침묵하는 것도 이재명 사태를 악화시키고 그걸 오히려 말하자면 부채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이 시간 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예. 뭐 고사성어 같은 거 없습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고사선거는 뭐 고사안에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중국에서 이 총독 윈스카이 원세계가 예. 사실상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 10년 뒤 동학난이 일어나고 청일전쟁 일어나고 10년 동안에 총독 행사를 하고 그때 고종과 민비 정권이 가장 부패했어요. 예. 그때 관직 팔아먹고 뭐 이게 원세계 애들은 꼼짝 못하면서 관직 팔아먹고 궁정에서는 호화 생활하고 이러니까 김병시 좌의정을 지낸 김병시가 물러나면서 상소를 올린 게 있어요. 예.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전하 이게 나라입니까? 그 기록에 남아 있어. 제목이 그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정은 고갈돼서 관료들 월급도 못 주는데 궁정에서는 맨날 일때 뭐 호화 파티나 하고 관직을 팔아먹고 이게 나라입니까? 네. 군사라고는 하나도 대비된 게 없고 이건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이게 김병시 그 상소가 유명한 것이 그 동학난과 청일전쟁 그리고 한일 합방으로 가는 길을 예언한 상소문이에요. 네, 그 고종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냥 목을 치고 싶은데 말이 바른 말 같으니까 비답을 간합하노라. 그러니까 그랬던 선비들을 우리는 이 전제군주 아래에서도 이런 빛나는 반짝반짝 선비들이 있었는데 이 역할을 지금 이게 민주당의 원로들이 못하고 원로 있네요. 고문단들이 해줄 일이다. 아이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